딸아이가 좋아했던 푸른 5월은 그날 이후 가장 슬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5월 세상에 하나뿐인 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되게 이쁘고 야물딱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잘 웃겨주고 되게 재밌는 애였어요. 이제 겨우 15살. 그런데 딸의 친구도 한날 한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면 알지. 아빠들 수 없어. 진실 좋고라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많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흩어진 진실의 조각을 맞춰온 지난 1년. 아휴, 진짜로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맞춰서 다 찾았어. 두 여중생의 죽음 뒤에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고 자기가 우울하고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꽃보다 예쁜 아이들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5월 12일) 오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딸과 영원히 이별한 날.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딸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습니다. 제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 재판이 열린다는 거 그게 사실 좀 쉽지 않은 날짜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씨가 오늘도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지켜볼 겁니다. 끝까지 거짓말할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딸 미소는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미소.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에게 자신의 아픔을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미소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아, 같이 저녁 먹자고 했군요. 저 메시지 보낼 때 미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게 마지막 카톡일지는 몰랐던 거죠. 그게 너무 그날 그 마음을 써봤는데 그렇게 바로 답장을 한 그 마음이 또 아파요.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건 미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아름이도 함께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사망 당일 SNS에 미소와의 사진을 올린 아름이. 내 마지막은 미소. 대체 왜 둘은 한날 한시 마지막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전에도 같이 다니긴 했는데 확실히 그 일이 있고 나서 둘이 더 많이 같이 다녔어요. 겨울방학이었던 지난해 1월, 아름이는 미소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며 놀러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아름이는 계부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혼자 있다며 미소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갑자기 계부 최 씨가 집에 들어왔고 두 아이에게 술을 권했다고 하는데요. 뭐 술을요, 중학생한테? 걔네 아빠가 편의점에 가서 술 사왔어요. 그리고 막 오징어랑 소주랑 양주랑 먹어서 한 2잔 먹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기억 안 나고. 잠이 들었던 미소가 눈을 뜬 건 처음 느껴보는 불쾌한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밀려오는 공포감에 온몸이 굳어버린 미소. 최 씨가 방을 나가자마자 다급하게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얼마나 뭐야 무서웠을까요? 이게? 이제 15살인데 딸 친구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침에 메시지를 확인한 친구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그 전날에 술 먹어서 꿈을 꾼 건가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막 그게 계속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고 그리고 엄청 막 아팠대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알게 된 건 2주가 지난 뒤
미소 친구의 엄마가 전해준 겁니다. 엄마도 막 울면서 언니 이거 어떡하냐고 안 좋은 일 당한 것 같다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막 이래서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좀 많이 울었어요. 다음 날 부모님은 아름이의 계부 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왜요, 왜? 미소랑 바닥에 잤는데 얘가 이제 자면서 토를 까는 거예요. 불이 켜졌으니까 봤는데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그거를 치워주는 그 휴지로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불을 이쪽 저쪽으로 빼고 그렇게 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추행이라고 하고. 미소는 그날 새벽 최 씨가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기듯 친구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챙기지 못했대요. 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 휴지는 그 휴지라는 거예요. 토항들을 닦았다 일부 못 치운 휴지. 최 씨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또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이게? 야, 저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는 문제였다. 차라리 내 발기 유무를 확인해서 내가 발기가 되면 날 죽여달라. 30분 동안 그 얘기만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 참. 그런데 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건 미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의 의붓딸 아름이도 비밀을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내가 조심스럽게 너도 혹시 나처럼 당한 적 있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 4개월 정도 전에 한 번 그랬었다고 말했다. 아름이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친구든 또 있었습니다. 자기가 묶여 있었다? 파스 냄새가 났었고 아빠가 나한테 한 것 같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올 것 같은 내 딸 미소. 그대로 땄어요. 만취하고. 내가 좋아했던 거라 해가지고요. 제가 사다 놓은 거지. 평상시 좋아했던 거 먹으면 딴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림도 잘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 엄마도 예쁘게 꾸며주던 15살 여종생. 그 예쁜 딸을 왜 지켜주지 못했을까? 부모가 지켜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했을까? 저희 딸 한번 이름 얘기가 너무 싫고 오빠도 한번 울고 아이고, 참. 남들은 내가 생각에는 자랑도 잘 이겨낸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겨지겠어요? 어떻게 이겨내요, 저거를? 더 안아주지 못한 것도, 그날 일에 대해 자세히 묻지 못한 것도 모든 게 후회스럽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상황에서 뭐 일단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가 상처받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우선이다. 그래서 딸의 얘기를 들은 다음 날 부모님은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3월 10날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기각이요? 그리고 3월 18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은 보안수사 그리고 5월 10날부터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접수 취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계속 영장이 3번이나 반려 내지는 뭐 접수 취소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돼서 두 아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건지. 검찰은 수사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며 증거 수집과 진술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뭐 수사할 때 증거가 부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를 한 거고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의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반려되고 이틀 뒤 두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최 씨는 구속됐지만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세상 지금? 떠나면서 물어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무엇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걸까? 미소와 아름이가 말하지 못하고 떠난 진실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해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를 미소의 휴대폰.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시비를 사준 게 패턴 그 비밀번호 몰라서 코리아나 구글하고 그 카카오에도 아니 우리 딸 그거 알고 싶어서 하니 이것 좀 우리 좀 저기 공개 좀 해달라. 저희가 미자 소송도 냈던 건데 다들 안 된다. 딸을 억울하게 보낸 부모님은 최 씨의 죄를 묻기 위해 증거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아, 저게 어떤 마음일까요? 미소가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모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던 순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도 미소가 떠나고 3개월 뒤에야 보게 된 겁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진실의 조각을 맞춰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세 번을 피해를 당했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더듬다가 나갔다가 한 번 또 성범죄 저지르고 또 아, 세 진짜. 번을. 그런 얘기를 15살 차이가 부모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정말 아니죠, 진짜로. 아니, 이거 봤을 때 부모님 마음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소와 아름이가 나눈 대화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폭행이 있기 보름 전부터 최 씨가 미소를 부르라고 했던 겁니다. 1월 2일부터 뭐 찝어서 아빠가 너랑 너 술 마시고 올해까지 지칭했기 때문에 그리고 범행 당시 미소의 이름을 거듭해서 불렀던 최 씨. 누군지 정확히 알고 범행을 저지른 거네요. 더 충격적인 일은 성폭행이 있고 난 5일 뒤 최 씨가 미소를 또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아니, 또 찾았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불렀다는 그 자체는 소름 쫙 끼쳐요 사실. 미친 거지. 정상 아닌 거지. 정상 아니까 그런 짓 하지. 좀 죽이고 싶다 진짜. 때려 죽여도 하면 안 되고 진짜. 최 씨가 딸의 친구인 미소를 지속적으로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정을 했어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뭐 이렇게 마주치거나 알거나 이런 상황에서 성욕을 느끼는 대상을 아이를 통해서 데려오라고 한 것이죠. 처음부터 성폭력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었고. 그렇다면 왜 술과 담배를 제공을 했을까라는 점이죠. 술을 마심으로써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강간을 시도하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5살 여중생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공포에 떨었고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길바닥에 지나가는 아저씨 있으면 나쁜 줄 알고 쫄고, 꿈에서 내가 이랑 놀고 있는데 이 X가 나보고 넌 안녕 이래서 소름 돋아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 아름이의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숨겨왔던 미소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름이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름이의 비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 4개월 정도 전에 한 번 그랬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당했는지 물어보니까 얼굴에 파스를 붙이고 팔이랑 다리를 밧줄로 묶고 당했다. 아이고, 나처럼 성기에 크림도 발랐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진짜 끔찍하네요. 크림이라니. 최 씨가 사용했다는 크림에 대해서는 미소도 진술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 쓴 핸드크림 짤 때 나는 소리처럼 막 그런 뿌지직 소리 나면서 뭘 발랐어요. 미소와 아름이 두 아이를 성폭행할 때 윤활제를 사용했다는 최 씨. 최 씨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경험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런 크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주 취약한 어린 아이들이었을 경우에는 아마 크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이는 계부에게 당한 성폭행에 대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미소가 병원을 소개해줬다고 해요. 2개월 전에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화장실로 가면 무서워서 이불로 끌어안고 자고 있었어요. 작년 말쯤에는 내가 이불을 차고 자는데 화장실 옆에 내 방이 있는데 내 배와 가슴을 만졌다. 그런데 이후 아름이는 말을 바꿨습니다. 계부한테 당하는 꿈을 꾸는 거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름이가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꿈이야라고 보낸 거를 캡처를 떠서 이걸 줘요. 그 캡처 사진을 다시 병원에서 사무실에 줘요. 최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삭제된 메시지들이 발견됐는데요. 의붓 딸 아름이에게 미소에 대해 알아보라고 시킨 내용들이었습니다. 녹음하라고까지 시켰네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상대로부터 조종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과정이 그대로 녹여 있는 증거 자료들을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가 경찰에 의해서 만약에 확인된다면 자기가 자기 의붓딸을 조종해서 상황을 왜곡, 조작을 하려는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름이의 갈등은 얼마나 깊었을까? 아름이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2주 전 친모와 함께 해바라기 센터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러 갔었던 거죠.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친모 박 씨가 갑자기 아름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왜 친모가 아니라고 하죠? 이해가 아니 딸이 당했으면 분노를 해야죠 지금. 더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저래요? 결국 상담을 중단하고 딸을 데리고 나가버린 친모. 밖에는 계부 최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가셨을 때 그날 하고 같이 갔잖아요. 예, 제가 물었어요. 너 진짜 지금이라도 나한테 다 털어놔라. 하고 죗값을 치러라. 네가 죄를 졌으면 내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금 최 씨 말을 믿는 거네요. 친모 박 씨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왜 아름이의 입을 막았던 걸까? 친모를 찾아갔습니다. 님 댁 아닌가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네요. 어머님 맞으시죠? 말이 없어요. 결국 아름이 친모에겐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는 숨기고 친구의 아픔을 지켜봐야 했던 아름이. 기댈 곳 하나 없던 15살 여중생이 견뎌야 했던 고통의 무게는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가 우울하고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손목에다가 맨날 이렇게 그어져 있었어요. 하고도 자기가 자의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름이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날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소를 만나고 온 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줬던 그 계부를 처벌받게 하고 싶지만 계부의 지시를 따라서 그 아이에 대해서 녹음을 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고 온 바로 그 직후에는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처벌하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나서 만남이 잦았던 미소와 아름이. 아이고 둘이 의지를 많이 했네요. 그 순간에도 지금 부모님 걱정을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도 짧은 생이었습니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난 15살 내 딸 미소. 마지막까지 힘들다고 투정 한 번 부리지 못하고 외롭게 떠났습니다. 끝내 가해자의 처벌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은 진실을 밝혀 죄를 물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란 없을 겁니다. 저 이제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사실 사형 나와도 좀 절대 다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미소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 안에 담긴 바람은 꼭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